그 집은 3천만 엔에 팔렸습니다. 이 돈으로 내 여주인을 만날 테니 이제 당신 차례예요. 사라지다. 아,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집에 돌아와 아이를 낳았을 때 내 여동생이 나를 남편과 함께 사는 집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나는 판매자가 되었다. 남편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한 끝에 겨우 통화를 했고 이유를 물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여주인과 결혼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당신과 이혼했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나요? 라나.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전화기를 꺼서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그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장기간 집을 떠나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여주인을 두었고 심지어 이혼까지 신청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정신이 멍해졌다. 언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언니가 위로하는 동안 출근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온 그는 놀란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 집은 나에게 중요한 집인데 허락 없이 팔면 끔찍할 것 같아요. 바람을 피운 남편도 용서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내 허락 없이 소중한 집을 팔아버린 남편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울음을 멈출 수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언니가 강력하게 선언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안타깝게도 남편은 당시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절대 판매용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과 싸움을 골랐다는 것. 저는 32세 주부 미하라 카나에라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집입니다. 그녀는 남편과 비슷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꽤 낡았지만 리모델링하면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리포야저는 조부모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비디오 게임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꽉 찬 집을 잘 관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편안한 집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는 남편과 결혼했다. 5년 전 27살 때 해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빨리 낳고 싶어서 결혼하자마자 열심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임신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안녕 소지 씨. 우리 아기가 제대로 태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네. 하지만 모르겠어요. 카나에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봐야지.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비슷한 테스트를 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제안하자 남편은 내 말에 동의했다. 남편 자신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도 논쟁하기엔 너무 번거로운 일이라 그냥 합의하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어쨌든 테스트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산부인과에 갔는데 처음에는 임신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폐장애를 파악하고 부부관계를 맺는 타이밍 방법도 시도했지만 나도 임신하지 않았어요. 그 방법을 반년 동안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한 채 다시 의사와 상담을 해보니 그는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인공수정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불임 치료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 그 가능성을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어요. 이 문제는 남편과 상의하겠습니다. 그날 나는 남편에게 의사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나에는 그렇게 할 생각인가? 나이를 갖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고 비슷한 걸 해보고 싶어요. 나도 당신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알겠어요. 이해합니다. 정말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수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공수정 당일 채취한 남편의 정자를 병원에 제출했다. 그 결과 나는 의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남편의 정자수가 매우 낮고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 불임이라고 해서 아이 갖는 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체외수정, 미세수정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좋아요. 그것은 좋았다. 아직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마도 이노. 만약 내가 불임이 원인이 남편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이 머리를 스쳤지만 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공수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놀라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아시다시피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존율과 사망률이 낮고 운동률도 낮기 때문입니다. 남성 불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글쎄요. 자연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체외수정이나 미세수정을 통해 아이를 임신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들은 대로 솔직하게 말했고 남편의 표정에도 귀를 기울였다. 상처를 받았나 봐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진정할 수 있나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카나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요? 체외수정, 미세수정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시나요? 나는 남편의 반응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 감정을 존중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감사했다. 물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이해해. 무사히 아이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지, 고마워요. 그래서 불임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후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임 치료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흘렀고 마침내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수지, 내가 해냈어. 나에게는 아이가 있었다. 지금까지 협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당신에게 좋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했을 때 남편이 빨리 대답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 때문인가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뱃속에 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안녕. 수지, 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집에 가서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게 다야. 그렇다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이를 갖는 건 꿈이 이루어진 거니까 하고 싶은 건 뭐든 해야지. 이해합니다. 그럼 이 집을 잘 부탁해. 내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도 남편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그런 행동을 시작한 건 1년쯤 됐어요. 그의 태도가 걱정되긴 했지만 지금은 내 아이가 우선이기 때문에 불편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깊게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집에 간다고 했더니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셨어요. 그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집에는 부모님 외에 여동생도 살고 있는데 내가 집에 돌아오면 모두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그랬다. 세 분의 도움으로 출산 준비로 몸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소지님. 집 관리를 너에게 맡겨서 미안해요. 뭔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다 좋은데 몸 조심하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제가 집에 있는 동안 남편은 부모님 집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제가 남편과 통화를 해도 부모님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소 무뚝뚝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걱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정된 시기는 별 문제 없이 지나갔고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웃으며 물어보셨는데 아무래도 일 때문에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성별을 알게 되고 이름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부모님의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아이에게 관심이 없나요? 카나에와 아이들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우선시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그녀의 부모는 남편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연니한테 얘기했더니 언니도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나는 카나에와 아이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궁금해요. 그는 눈썹을 찌푸린 채 말하고 있었다. 그 결과 가족 모두가 남편을 불신하게 되었고 세 분 모두 최선을 다해 응원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고 정말 귀여웠는데 안아주는 순간 너무 뭉클했어요. 나는 감동받았다. 출산 후 남편과 저는 상황이 진정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락하다 그녀는 그녀에게 예상 날짜와 시간을 말했지만 그날에도 남편이 그녀를 데리러 올 기미는 없었다. 카나에 아이지군한테 연락은 됐어. 아니요. 한동안 전화를 했는데 전혀 연결이 안 돼요. 부모님이 일이 바빠서 누나와 함께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대로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언니, 죄송하지만 집까지 태워다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럼 차에 타세요. 건가요? 이혼했다고 했죠?
그렇군요. 저는 이미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관공서에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 사람이 허락 없이 이혼 서류를 제출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고 비명만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가 말을 대꾸할 수 없다는 걸 이해했는지 콧방귀를 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하하. 이제 알겠군요. 저는 레나와 함께 해외로 갈 예정인데 벌써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내가 타고 갈 테니까 끊을게. 예, 그럼 뵙겠습니다. 잠깐만요. 남편을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서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 남편은 전화를 끊은 뒤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뒀나 보다. 다시 전화를 걸어봐도 연결이 되지 않고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나에, 괜찮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딱 한 번만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자. 진정하신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남편의 갑작스런 대신으로 당황했지만 그 상황을 지켜보던 언니가 나를 위로했다. 그는 나를 그의 부모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집에 있다. 아키라, 잘 돌아왔어. 그래서 카나에 무슨 일 있었어? 거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나요? 더 중요한 건 왜 우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 실제로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당연히 놀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거야. 내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그런 일이 있었나요? 나는 소지군을 용서할 수 없다. 그것은 사실이다. 카나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동안 이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요. 응,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의 친절을 받아들이고 한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지 씨를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집이에요. 그 집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곳이었다. 속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 집을 허락 없이 팔게 된 제 자신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카나에,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게 맡겨주세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방법이 있나요? 물론이죠. 나에겐 적절한 대책이 있다. 나를 믿고 힘내세요. 제발, 맙서사. 그렇군요. 이 언니가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참 믿음직스럽고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된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언니의 말을 믿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상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을 못하던 남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서 제가 대답했어요. 이봐, 카나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오. 당신은 내 돈을 훔쳤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저를 도둑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있어요. 불평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그 집을 팔아서 받기로 되어 있던 3천만 엔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없는 이유는 당신이 그것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언니랑 얘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언니는 왜 나오나요? 어쨌든 언니와 이야기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남편은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언니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언니의 잘못이었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전화기를 내 여동생에게로 바꾸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해 스피커에 연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지군, 오랜만이에요. 저는 신호다 법률사무소의 아키라라고 합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로펌이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나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게 무슨 뜻인가요? 남편은 언니의 일에 관심이 없어서 지금까지 언니가 변호사인 줄도 몰랐어요. 나는 분명히 놀랐다. 그렇다면 변호사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점은 무엇입니까? 내 말은 그게 당신이 한 일이니까 당신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거나 소중한 집을 허락 없이 파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선량한 태도로 남편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집을 팔아 얻은 돈이 가장 걱정된다. 그런 것 같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무단으로 판 집은 서류상으로는 카나에의 집입니다. 네,
원래는 카나의 할아버지 집이었는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걸 알면서 무단으로 팔았나요?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집을 파는 것은 범죄입니다. 아마 당신은 그것을 몰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카나에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 집도 내 집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누나가 지적했는데도 부부 공동재산을 이용해 자신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다. 아이즈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거나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귀하의 진술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카나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카나의 단독 명의이므로 무단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남편은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듯 물었다. 정말 조금씩 내 생각엔 그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물론 부동산 중개업자가 구매를 계획하고 있던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 사람이 사유 취소했는데 아이즈군한테 정말 화났어요. 들어올 예정이었던 3천만 엔을 세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을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계속 이러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카나에 씨, 돈을 보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 잘못이 아니야. 카나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가 돈을 보내야 할까요? 내 남편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돌려보내면서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언니가 토한 것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일이었고 남편에게 돈을 보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또 일주일이 지나서 남편과 A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지만 그들의 머리카락은 그는 왠지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와 내 여동생 앞에 나타났다. 야, 카나에. 집 매매를 허락 없이 취소한다고 장난하면 안 돼. 에아디야,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눈이 부풀어 올랐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가장 먼저 눈을 뜬 것은 그런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이었다. 나는 놀기 시작했다. 내 동생 이야기. 제대로 듣지 않았어. 애초에 내 이름 아래 있는 사람은 너뿐이야. 문제는 집을 허락도 없이 팔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끄러운 당신이 한 일 때문에 우리는 돌아오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애탄다. 실제로는 더 즐겁고 더 행복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다면 왜 여행 갈 때 무엇을 먹을지 고민해야 할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런 일은 범행을 저지른 남편과 이를 묵인한 여주인의 책임일 뿐이다. 그러나 둘 중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인정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당신 잘못이에요. 의사 비용을 지불해 주세요. 네, 그건 당연해요. 글쎄, 그게 내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어디까지 주장할 것인가? 나는 그저 놀라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들을 조용히 시킨 것은 믿음직한 언니였다. 이기적인 말을 하기엔 충분해요. 의사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너희 둘이다. 그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었거든요. 무엇? 직장 후배와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해서 바람을 피운 것은? 아니다. 그래, 그렇구나.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언니가 변호사인 걸 알았을 때 나는 이 사람과 말다툼을 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나를 대하는 태도와는 달리 표정이 떨리고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그랬다. 지금 대화도 마찬가지지만 아이즈가 집을 팔겠다고 이야기한 이후부터 전투는 모든 것이 녹음되었고 증거가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게 다야. 잠깐. 그럼 이미 다 알려진 거잖아. 사실 2주 전에는 우리 집이 팔렸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여동생이 나에게 대화를 녹음해달라고 부탁했다. 지금의 대화와 마찬가지로 당시 남편도 저를 무시하고 방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말을 했고 그것이 증거로 남았다. 우르원에. 그러니 의사 비용을 지불하여 우리 둘 모두를 도와주세요.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의사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언니의 말을 듣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재촉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남편의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글쎄, 당신에게도 자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양육비도 요청할 테니 잘 챙겨주세요.
더 이상 나에게서 돈을 갈취하지 마세요. 아니,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게요.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 상황에 화가 났지만 그녀의 여동생은 남편을 더욱 공격했습니다. 그렇구나. 소지군에게 줄 게 있었어. 이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야?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나에게 문서를 건넸고 놀란 남편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나는 설명을 시작했다. 그것은 당신이 해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집 소유권과 이혼 서류의 이름을 위조했기 때문에 종이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소지를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연니가 남편이 한 일의 심각성을 지적하자 남편은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매우 초조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다시 터무니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카나에, 그만 이혼하는 게 어때?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봐. 이런 일이 계속되다가 그 아이가 범죄자의 자식이 된다면 안 좋을 텐데 남편은 이런 편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나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벌레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즈는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으며 심지어 성별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예. 바로 그거예요. 내가 거절하자 여주인은 입을 열었다. 안녕. 얘들아. 내가 임신했다고 말했었지. 야야. 그럼 내가 임신한 거 알지? 궁금해요. 자연 임신하셨군요. 그거 내가 이것을 지적하자 여주인은 얼굴이 변했고 말을 잃었다. 야.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면 레이나가 나 아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뜻인가? 푸엉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무엇? 아이즈 씨도 불임에 대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그걸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들은 애인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로코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싸움을 시작했다. 그 모습은 보기에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추악했습니다. 한숨. 난 더 이상 당신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둘이 말다툼을 하는 동안 나와 언니는 깜짝 놀라 그들을 무시했다. 나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나중에 남편과 나는 성공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카나에, 어떻게 생각해? 아이즈는 의사 비용과 자녀 양육비를 지불했습니까? 네, 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 덕분에 일시불로 낼 수 있었어요. 타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의사의 진료비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해준 언니 덕분에 무사히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어요. 그럼에도 부동산 중개인과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에게 고소를 당했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을 알고 나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을 배반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남편이 전형적인 예인가요? 모든 지불금을 생각했을 때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지불할 수 없어서 돈을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과 여주인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무엇을 원하세요?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요시예가 회사에서 해고됐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게다가 이 아이가 아이즈 씨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당신의 잘못입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씨앗은 제가 직접 굴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차갑게 말해도 이제는 인정하지 않더군요. 시끄러운 이입다물어 사실 우리는 좋은 집에 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왜 그럴까요? 뭐 하세요? 그 많은 돈 없이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덕분에 항상 짜증이 나네요. 글쎄요. 아이즈 씨와 계속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실지 궁금하네요.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더 이상 시끄럽게 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에 관해서는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두 사람의 행동을 믿을 수 없었다. 당신이 나한테 말해줬어도 내가 알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소음이 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내가 전화할게. 그런데 괜찮아. 경찰이라면 젠장. 정신 차리고 기억하세요. 그것은 정말로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 두 사람은 줄을 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경찰에 상담했어요. 다시는 나에게 오지 않도록 금지 명령입니다. 나는 주어졌다. 그 후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찾아왔고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나에 씨, 정말 고마워요. 케네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둘 다 그렇거든요. 당신은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아이들을 생각하면 출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 저는 언니네 법무법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느라 애쓰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걱정해 주시고 언니가 저를 지켜준 것처럼 앞으로도 저는